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예쁜 여자도 뱃속에 똥이 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쁜 여성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예쁜 아름다운 여성을 봤을 때 여신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아마 여신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좀 몸이 얼고 뭔가 성스럽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신화에 나오는 유니콘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여성들을 여신들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절대 제가 그 나이가 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어쨌든 여신이라는 주제는 인기가 있고 마케팅에도 잘 먹히는 상품인데요. 그것을 대변하듯이 고다이바 초콜릿의 발가벗은 명예로운 여인, 스타벅스의 사이렌, 나이키의 승리의 여신, 자유 여신상, 유럽의 유럽바 여신, 또한 머더 얼스가 가야 여신이라고 하나요? 등등 정말 여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몸도 그리고 몸매도 착한 이러한 여신들을 아마 페미들은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여신이라고 말할 때 그 여신의 이미지는 그냥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들은 모든 남성들을 자기 발밑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미들도 여신들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나신의 여성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산과 풍요의 신전의 여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한 다산과 풍요의 신전에 가면 남성들이 나신의 여성의 조각상을 볼 수 있고 성창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이름으로 말이죠. 풍요와 다산의 신은 대부분 여성들로서 젊고 또 젖가슴이 크고 나체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 아르테미스예요. 다이애나 사냥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젖가슴이 이렇게 20개가 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다. 또한 여성들이 주요 타겟인 로마스 판타시 소설을 보면요, 최고의 신으로 여신들이 나옵니다. 그 기사가 레이디로 사는 법이라는 소설에서는요, 여성 최고 신인 아스테라 신이 사람들이 죽으면 별이 되어서 받아주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한 소공녀 민트라는 이 로맨스 판타시 소설에서는요, 최고의 신이 타미라 여신으로 아주 자애로운 여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레임에서 여신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나라를 치리할 것이다. 이 약자인 여성과 또한 미성년자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여신을 참 좋아하고 여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극단 페미들의 행동들을 보면 성체 훼손 사건이나 생리하는 예수님 등등 예수님의 여성화, 그러한 기이한 행동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마호메트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등등이 다 최고의 그 각각 종교에서 위치에 있지만 다 남성들이어서 이때까지 문제가 있어 왔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최고의 신의 입장에 있으면 나라들은 평화롭고 자유로울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사상의 맥락과 저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남성들이 다 경찰을 해서 아직까지 사회 정의 구현이 안 되고 범죄 타파가 안 됐는데 여경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사회에 정의 구현이 되고 부정, 부패는 다 척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와 그 맥락이 같이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신들이 정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고대 그리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요, 미의 여신의 신전을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환각제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각제를 피워서 성창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옐로마 여신 같은 경우는요, 아직
월경을 하기 전에 10살, 12살의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옐로마 여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여신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지금도 일부 인도 지역에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아세라 여신의 신전에서는요, 여자아이들이 가장 처음 성 경험을 지나가는 남성들과 시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성창을 신전에서 공급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신이라면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신의 신정을 운영하는 남성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신의 가치를 화폐화할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즈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여성 신전은 사창가로 역사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데니스 프레거시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성문란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역사학자 놀맨 수수맨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신들을 숭상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등에서는 매해년 그런 왕과 여사 제사장들의 성관계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또한 그때 여성 성창들과 신전을 찾는 남자들과도 그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문란을 생각하면 보통 포세이돈, 제우스 등등 남신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신들뿐만 아니라 여신들의 신전에서도 이러한 성적 퇴락은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전에서는 여성 성창, 남창을 가리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결과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신전이라는 곳이 성매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거래 수요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신전에서 여성 성창들이 몸을 팔다가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를 신에게 다시 바침으로써 제거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산채로 이런 신들에게 바쳐지는 의식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신전에 바쳐지기 전에 아이들이 그 우는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강한 북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치면서 하고요. 또한 그 아이가 불길에 떨어졌을 때 얼굴이 녹으면서 잠깐 그 웃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웃음을 죽음의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게는 몇만 개, 적게는 몇천 개의 아주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아기의 두개골만들이 불에 타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발굴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발굴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곳들이 고대의 아기들을 바치는 제사 의식 지역이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신을 신전을 운영하는 여성 남성들은 남신들과 경쟁을 해서 더 많은 신도를 모아야 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풍요와 다산이라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니즈를 내세워서 여성들을 더욱더, 심지어는 젊은 어린 미성년자 여자아이들까지 성창으로 전락시키는 온상지가 바로 여성 신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신교에서 많은 남신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은 여신들이 세계를 다스리면 정말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패러다이스가 올 거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은 잘못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한 문명권을 결정하는데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성들이 성창으로 전락이 되고 또한 자신의 아이를 여성 자기 몸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게 된다면 그 여성들은 악한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신들도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내장 안에 똥물이 가득하다.